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레시피. 비린내 없이 국멸치까지 알차게 즐겨보자. 고소한 메주가루로 깊은 맛을 끌어올린 멸치 된장찌개부터 쫄깃한 어묵과 부드러운 감자의 완벽한 꿀조합. 감칠맛을 제대로 살린 양념이 쏙쏙 밥도둑 어묵 감자볶음.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갖춘 김영준 셰프의 특별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어서오세요 셰프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아이돌 김동환과 셰프계의 아이돌 김영준 셰프님과 함께 요리 꿀팁들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재료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재료죠. 다시마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국물에 이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밑국물인데요. 네. 오늘 멸치 된장찌개와 어묵 감자 볶음 두 개 메뉴에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셰프님도 자취생이셔서 아마 이런 중요한 재료들 다 이렇게 구비해두고 쓰실 것 같은데 다시마가 왜 잘린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걸 쓰는 게 좋나요? 먼저 저는 고를 때 선별하는 방법이 다시마는 한 1m 이상 정도 되는 게 최상급이 되고 요즘에는 간편하게 다 잘라서 나오잖아요. 잘라 나왔을 때 조금 두툼하고 그다음에 이런 하얀 염분기 그다음에 검은 수름하게 좀 빛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염분기인 거죠? 네네, 염분기가 올라오는 거죠. 요거를 어떤 분들이 여기에 맛이 들어가 있다고 닦으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하시던데. 아닙니다. 이 다시마는 어쨌든 이게 건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은 건조되어 있는 다시마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요, 살짝 닦아줍니다. 어차피 염분기니까요. 염분기니까. 젖은 수건으로? 네, 젖은 면포나 저 행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를 우릴 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렇게 담궈 주시고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놔두시면은 굳이 끓이시지 않으시고 바로 이 상태가 나오거든요. 요리 직전에 끓는 물에 넣는 게 아니라 미리 찬물로 오래 우리는 게 좋군요. 더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렇구나. 해서 보시면 여기 다시마 이게 제가 하루 정도 이렇게 담아놨던 건데요. 이게 보면 끈적끈적한 이 점액이 다 우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가열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뭐 15분 안에 빼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 더 부드럽고 감칠맛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냉수에 담가놨다가 한번 끓이면 더 좋은 건 아닌가요? 그걸 건져내고 끓이는 겁니다. 육수를. 그러니까 밑국물의 기초가 되는 거죠. 가열을 하지 않고. 이게 뭐 스타일이 다른 거지 어떤 게 더 맛이 있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겠네요. 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국물을 냉수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두면 지금 하루 정도 두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보관이 가능하죠? 이거는 24시간 안에 쓰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 나면 쓴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쓰셔야 됩니다. 변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맛이 변하는군요. 네, 쓴맛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김영준 셰프님만의 방법 또 배워봤는데 오늘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키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리 멸치 된장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비법이 또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다시마가 비법이겠네요. 다시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하루 정도 냉장고에 가열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마만 건진 상태거든요. 자기 전에 넣어놓고. 다 우려 나온 상태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밑국물을 이제 기초를 하고요. 나머지 재료를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뭐 된장찌개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이제 메주가루가 좀 더 들어간다는 거. 메주가루를? 네네. 이제 느타리 버섯을 먼저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결대로 그냥 찢어주시면 돼요. 손으로 찢는군요. 먹기 좋게끔. 칼을 쓰지 않으시는 이유는? 버섯이나 이런 종류에는 물을 적시면 이게 색깔이 좀 갈변되는 형상이 있거든요. 이거는 손으로 찢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나머지 된장찌개 끓이듯이 다 똑같은데요. 먼저 깨끗한 재료부터 이제 무 있지 않습니까? 무를 한 나박 썰기 모양 정도. 이거는 그냥 생긴대로 썰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좀 작게 써시네요. 네, 오래 끓이지 않을 거면 이렇게 야채가 무르는 것보다 약간 식감이 있게끔. 맞아요. 무도 잘못 오래 끓이면은 식감도 네. 변하지만 색깔도 너무 진해져가지고 안 예쁘더라고요. 네. 두부는 이렇게 겉표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잘라내는군요. 네, 누르듯이. 그럼 제가 이따 먹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두부도 마찬가지로 무하고 같은 비슷한 크기로 썰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두부는 어느 정도 찌개용 두부를 쓰시면 단단한데 네. 한 그래도 두께는 좀 있는 감이 먹었을 때 더 좋겠죠. 아까는 나박 사이즈였다면 이번엔 깍두기 사이즈 정도로 네. 써셨어요. 그렇습니다. 설렁탕집 깍두기 사이즈. 이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한 반달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무하고 같은 크기로 0.3cm 정도로 두께를 이렇게 나박 썰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썰어도 될 것 같아요. 멸치 된장찌개. 된장찌개 앞에 보통 멸치가 들어가는데 굳이 네. 멸치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요리? 지금 시즌이 한 5월 정도에 햇멸치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햇멸치가 좋기 때문에 육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같이 드셔도 좋아요. 햇멸치 같은 경우에는. 빼지 않고? 네, 같이 드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멸치 된장찌개구나. 네. 그래서 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송송송 어슷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네. 분노의 칼질. 네, 오늘 칼질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홍고추도 같은 대파와 마지막으로 이제 고명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도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어슷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깔끔한 된장찌개 원하시면 이렇게 고추씨가 있잖아요. 고추씨는 한번 찬물에 헹궈가지고 네, 고추씨를 빼주셔도 돼요. 굳이 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명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요즘에 밀키트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썰어져 있는 채소 손질된 된장찌개 키트가 나오는데 제가 밀키트 요즘에 이제 시험 삼아 많이 먹거든요. 네. 뭐 귀찮아서 많이 먹는 거기도 한데 약간 향이 날아가서 그런지 맛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재료 소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채 같은 게 좀 건조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바로 썰어 먹는 것보다는 이제 차이가 있겠죠. 네. 굉장히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썰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우리 장아찌 담그듯이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뭘 준비를 해야 되죠? 또 바로 밑국물 했던 육수에다가 멸치를 우리 햇멸치를 한번 써볼 건데요. 이제 국물용 멸치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작은 우리 뭐 고추장에 찍어 먹는 정도의 사이즈도 괜찮지만은 사이즈가 클수록 육수가 또 진하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큰 사이즈로 골라주신 다음에 또 고르실 때는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벗겨지지 않은 상태, 은빛이 띄는 게 반짝거리는 게 햇멸치거든요. 그래서 머리하고 내장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조금 더 수분을 날려주셔서 잡냄새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 아, 머리도 제거하는군요. 네네. 오늘은 이거를 같이 먹기 위해서 제가 머리 부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네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질된 멸치를 한번 팬으로 옮겨서 수분을 한번 날리도록 할게요. 팬을 좀 달구고 넣으시는군요. 네, 여기 이 상태에서는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대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궈진 팬에 그대로 손질된 멸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팬에 수분을 날려주도록 할게요. 멸치 된장찌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분만 날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불을 끄시고 한번 열을 식혀주시면 됩니다.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전골이나 이제 뚝배기를 이용을 하신 다음에
우리 먼저 밑국물 했던 그 다시마 육수 네. 하루 정도 이렇게 우려놨던 물을 그대로 부으신 다음에 찬물에만 우려낸 다시마 국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찬물 상태에서 바로 우리식 재래식 된장을 이용해가지고요. 체에 한번 내려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에 붉은 이 콩 같은 거를 걸러주면 좀 된장찌개가 좀 맑게. 네. 된장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된장을 한 2스푼 정도. 이게 특히 재래식 된장일 경우에 이게 뭉쳐있으면 엄청 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씹는 감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깔끔한 된장찌개를 원하시면 이렇게 체에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걸을 걸 예상해서 좀 많이 푸셨구나. 네, 콩을 이렇게 넣고 한번 믹싱볼에 또 굉장히 많네요. 재래식 된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끓일수록 맛있으니까요. 찬물부터 이렇게 우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손질된 멸치 있지 않습니까? 네. 멸치를 같이 국물을 우려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끓이면 이제 고명을 제외한 나머지 야채들을 넣어서 같이 끓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된장 육수가 지금 끓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순서는 굳이 크게 상관없으시지만은 이렇게 육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무 종류나 단단한 거, 만약에 감자를 넣으실 거면 감자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넣고 여기서 이제 메주가루를 먼저 하나 풀게요. 한 스푼 정도. 이제 메주가루를 넣는 이유는 좀 더 이제 영양분이나 좀 맛을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재래식 된장을 요즘 시판용으로 된장 쓰시잖아요. 거기서 좀 더 저는 된장을 진하게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메주가루를 넣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넣고 나머지 또 재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양파. 메주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썰어놨던 호박. 네, 그다음에 두부도. 재료가 한가득입니다. 네, 이렇게 멸치도 보이고요. 여기서 좀 매운맛을 원하시면 이제 청양고추를 이제 썬 것도 충분히 하지만 또 저는 이렇게 된장찌개에 고춧가루를 넣는 걸 좋아해서 약간만 한 1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고운 고춧가루죠? 네, 고운 고춧가루가 좋습니다. 약간 칼칼하게 드시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고깃집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고깃집 된장찌개에 꼭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0분 정도 지금 가량 끓였는데요. 그러니까 30분을 끓일 거군요. 네, 30분을 정도 끓였습니다. 푹 끓여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 된장찌개는 끓이면 끓일수록 사실 더 맛있어요. 한 번 더 데워 먹는 된장찌개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어제 끓인 게 맛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고명, 대파, 어슷 썰은 거랑 이제 홍고추 그대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 느타리 다 손질해놨던 거 있잖아요. 결대로 찢어놨던 거를 식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완전 마지막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와, 정말 좀 자작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멸치 된장찌개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멸치 된장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느타리 버섯은 결대로 찢고 무는 나박 썰어줍니다. 두부는 겉면을 잘라낸 뒤 깍둑 썰고 애호박은 나박 썰어주세요.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고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국멸치는 머리, 내장을 제거한 뒤 팬에 볶아주세요. 냄비에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재래식 된장을 체에 걸러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국멸치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여기에 무, 메주가루, 양파, 애호박, 두부,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느타리 버섯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멸치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자,